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플랫폼에서 매니아층이 두터운 랩탑 중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제품, 레이저 블레이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한 15.6인치 모델을 얼마 전 살펴봤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은 조금 더 큰 화면을 가진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 12젠 R3080ti QHD 모델입니다.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는 인텔 12세대 i7 12800H를 탑재했습니다. 14코어 20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1.8GHz, 부스터 클럭은 4.8GHz입니다. 메모리는 4800MHz 클럭의 DDR5 32GB가 탑재되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Ti,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의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제품 외형은 블레이드 랩탑 리뷰를 처음 보신 게 아니라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딱 블레이드네 할 수 있는 그 디자인입니다. 이 블랙 컬러 바디의 상단에는 레이저 로고가 잘 잡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사용을 할 때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물론 거슬리면 끌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그게 레이저 블레이드의 외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2771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7kg입니다.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에는 3560g이 나옵니다. 이 17.3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감은 예상하셨겠지만 그래도 꽤 무게가 나갑니다. 최근에 리뷰했었던 노트북 중에서 가장 묵직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2560-1440 QHD 대상도 240Hz의 주사율을 가진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2.5GB 이더넷 포트, 그리고 2개의 USB A 타입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 거기에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 그리고 USB A 타입 포트, HDMI 2.1 포트 와 캥싱턴 락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묵직한 편이지만 입출력 포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전용은 sRGB 100%, Adobe RGB 88%, DCI-P3 99%, NTSC 86%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DCI-P3는 스펙상 100%로 표기되어 있는데 측정한 거에서 1%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거는 측정 오차 범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스펙값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sRGB라든지 DCI-P3의 전역이 좋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편집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패널 밝기는 351.5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리뷰했었던 요 녀석보다 좀 작은 블레이드 15형보다는 밝기 값에서 좀 낮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측정된 값을 놓고 봤을 때는 노멀한 수준, 나쁘지 않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랩탑 같은 경우는 야외 사용이 많기 때문에 패널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 시인성 확보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색상 정확도는 최소 0.19, 최대 1.90, 평균 1.03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리뷰했었던 블레이드 P15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색상 정확도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최근 리뷰했었던 제품들 중에 뭐 최상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랩탑에 탑재된 패널은 작업용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이 평가한 패널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백색점과 광도 균일도가 아쉽게 나온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 때문에 전체 평가가 좀 떨어졌네요. 자,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최근 인텔 12세대 버전으로 블레이드가 바뀌고 나서 설정 부분에 변경점이 있었죠. 이전 블레이드 P15을 리뷰할 때 다뤘던 부분인데 시냅스상에서 사용자 정의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변경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밸런스 설정과 사용자 정의 부분에서 최대 설정으로 지정했을 때의 벤치 값의 차이가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밸런스 설정에서는 CPU의 최대 TDP는 45W로 제한되는 반면 사용자 정의에서 최대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94W까지 TDP가 올라가는 이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제품에 탑재된 12800H의 경우는 기본 45W에서 최대 115W의 TDP를 가지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랩탑들의 트렌드를 보면 전력 효율이라든지 또 설계상 발열 제어 때문에 TDP 제한을 걸게 되어서 최대 TDP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 출시되는 블레이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정의 설정에서 부스트 설정, 가장 높은 설정을 할 경우 이 TDP 부분을 확 풀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또 이 제품만의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발열과 소음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설정을 했을 때 뭐 게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용자 설정에서 가장 높은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팬 소음이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성능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면서 이 정도의 쿨링 소음 차이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뭐 설계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블레이드가 상당히 잘 이런 부분들을 잡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전투기가 이륙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참아줄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이 끌어낼 수 있는 최대 성능 기준에서의 퍼포먼스는 어땠을까요? 몇 가지 벤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보면 확실히 이 제품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쪽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3080 Ti를 탑재하고 있고 또 QHD 240Hz를 지원하는 모델이니까 그렇죠, 게임 쪽이 탑이 날 수밖에 없죠. 내 말을
자, 옵션 및 게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DLSS 등의 업스케일링을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이 제품에 탑재된 240Hz 주사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 사운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4개의 트위터와 4개의 서브우프로 구성된, 그러니까 8개의 스피커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자, 물론 랩탑이라는 한계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뛰어났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품 내부는 커진 사이즈만큼 쿨링 시스템이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의 DDR5 4800 16GB 램이 2개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기본 장착된 모델이 삼성의 PM9A1 1TB 모델이 탑재되어 있었고요. 또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탑재된 스토리지의 크리스탈 마크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배터리는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1시간 50분의 사용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영상만 시청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긴 사용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가격,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560만 원대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모델 역시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특정한 사용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볼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얼마 전 리뷰했었던 블레이드 P15 제품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블레이드 P15는 12900H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 탑재된 12800H보다 CPU 등급이 높죠. 그래서 제품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 블레이드 P15 모델이 얘보다 10만 원 저렴하지만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블레이드 P15 모델과 오늘 리뷰한 블레이드 17 모델의 차이점 중 하나는 똑같이 3080 Ti를 탑재하고 있지만 TGP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블레이드 P15 모델은 TGP가 부스트 설정을 하더라도 대략 110W 선이었던 반면 오늘 보여드린 이 블레이드 17은 3080 Ti 랩탑 버전의 최대 TGP가 150W거든요. 그 150W까지 그대로 다 풀어줍니다. 따라서 만약 제품의 퍼포먼스와 작업성 그리고 휴대성을 중요시한다면 이 녀석보다 10만 원 저렴한 블레이드 P15 모델이 조금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블레이드 17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델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작업성을 가지면서 큰 화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고 거기에 스피커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영상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에서 이점을 가지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유튜브 러비다우 채널은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지금까지 보셨다면 우리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해서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